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의 빨간 경고등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임플란트의 빨간 경고등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나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잘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먼저는 흔들거리다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저와 비슷한 시기, 바로 10년이나 15년 정도 전에 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흔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러진 임플란트 때문에 어쩌면 다시 임플란트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 속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10년, 15년 전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원장님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지 궁금해요. 네. 뭐 드물지 않게 종종 보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네. 사실은 임플란트에 대한 약간의 이제 선입관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늘 임플란트 시술을 끝내고 또 치료를 끝내고 늘 하시는 말씀에 뭐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의를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다 드리고 나면 많이 되돌아오는 질문이 임플란트는 관리 안 해도 다 그냥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이제 만들어진 게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지고 또 세라믹 같은 그런 재질을 통해 가지고 아주 단단한 재질을 통해서 크라운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충치가 안 생기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관리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분 사연 주신 분처럼 임플란트 하면 평생 간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임플란트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임플란트를 새롭게 해야 된다의 시점이 임플란트를 빼내고 음,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수복해야 된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임플란트 수복물 임플란트라고 하면요 실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뼈에 식립이 되어 있는 나사 형태의 구조물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네. 이 임플란트는 한 오랫동안 한 40년 이상 이렇게 추적해온 그런 임상이 있는데요. 네. 이 임플란트가 한 80에서 85%는 그 기간이 지나도 계속 잘 있더라 음, 하는 그 얘기에서 출발이 돼서 임플란트는 평생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임플란트에서 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네. 크라운하고 그 지주가 되는 어떤 포스트하고 두 가지는 빼고 얘기하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만 상하지 않았다면 임플란트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오래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임플란트가 오래 간다 그러면 이 크라운하고 그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구조 연결 지지대까지 오래 간다,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임플란트의 구조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미숙한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의 구조물을 일단을 보면요 3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뼈 안에 식립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 그게 임플란트고요.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는 잇몸 밑에 뼈에 이제 식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허공에다가 크라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임플란트와 연결을 해서 잇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연결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영어로는 어버트먼트, 뭐 한국말로 하면 그게 더 어렵던데요. 저는 지주대, 이런 지주대. 네, 아. 어떤 기둥에 해당하는 네, 얘기인데요. 요 부분을 연결을 하고 그 위에 크라운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물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임플란트는 인공 뿌리, 음. 그다음에 기둥이 되는 부분이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직접적인 저작을 담당하는 크라운이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지주대와 임플란트가 연결이 될 때 아주 작은 나사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손으로 이제 아무리 세게 비틀어도 이제 수치적으로 20뉴턴이라고 하는 토크 값이 넘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네. 보통 파절이 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치로 35뉴턴 이 정도 되는 강한 힘을 줘서 이제 나사를 조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씹으시고 그렇죠. 아니면 이를 가시고 뭐 어떻게 하시면은 그 크라운에는 힘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못을 벽에다가 이렇게 박았다고 생각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 못이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흔들거리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임플란트 크라운이나 저작을 할 때 수직적으로 임플란트를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를 이렇게 맷돌처럼 조금 갈아야 이 분쇄가 되기 때문에 옆에서 치는 측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네. 이 부분이 오랫동안 가해지게 되면 이 안에 나사가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특히 이 임플란트의 중심에서 멀어진 곳에 있는 부위에 저장력이 심하게 가해질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즉시 다시 조여주거나 새 그 스크루로 바꿔주거나 해서 다시 고정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정말 위해가 되는 그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지 분석을 해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게 약간씩 흔들림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연 주신 분도 처음에는 좀 흔들리다가 네. 부러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그 조금의 흔들림이 반복이 되면 요 부분이 빠져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작은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뺄 수 있으면 부러진 파트를 뺄 수 있으면 다시 복원이 가능하지만요. 뺄 수 없으면 임플란트 자체를 이제 빼내야 되는. 그렇네요. 그래서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네. 일이 있고요. 또 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오래 두시면 위에 임플란트를 받치고 있던 뼈가 녹습니다. 박테리아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녹게 되면은 이 상부 구조는 좀 얇게 되어 있거든요. 임플란트에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측방 압력을 받다 보면 이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수복을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정말 오늘 주제 제목과 같이 빨간 경고등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 흔들릴 때는 그렇게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네네.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치과에 내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여기서 말씀드린 빨간 등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간혹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번 임플란트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보시고 옆으로 흔들어 보세요. 네. 거기에서 약간 딸깍딸깍하는 그런 느낌이나 임플란트가 이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연락을 치과에 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매번 6개월마다 이렇게 스케일링 하러 오시고 검진하러 오실 때마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게 네.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그 초기에 발견됐을 때가 아주 쉽게 모든 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지주대와 크라운을 제작하는 방법도 디자인하는 방법도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요 안에 있는 스크루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운을 뺄 수 있거나 크라운이 깨지거나 하지 않고도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시멘을 써서 지주대에 크라운을 붙였다면 그 스크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홀을 크라운에 만든 후에 장착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메꿔 놓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개개인의 아무래도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디자인을 그렇죠. 한다. 뭐 네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은 기계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음. 박테리아가 고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요 그 음식물이 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임플란트 크라운하고 자기 치아 사이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쉽게 청결하게 청소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크라운을 제거를 해서 또 다시 크라운 부분만이라도 다시 하든지 하는 그럴 때 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디자인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하게 되면 일단 커스터마이즈는 박테리아가 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각각 개개인의 환경에 맞춰 가지고 잘 끼지 않도록 또 청결이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하는 거를 네.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기성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잇몸 모양,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 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 지주대의 형태를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커스터마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청결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제 임플란트를 좀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혹시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생각하면 어떤 수술이고 당연히 이제 치과에 가서 그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새로운 이를 정말 내 이와 같은 치아와 같은 이를 이렇게 심는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각 개인마다 디자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임플란트 치료 끝나면 흔들어 보세요 하는 것 중에서도 그렇고 단단한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씹는 맛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하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껌을 씹으면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하는 네. 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반복적인 그런 저작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치아나 임플란트 특히 임플란트 쪽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세라믹 크라운으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마모가 거의 없고요. 상대 이제 맞닿는 치아가 또 크라운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마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마모 대신에 이제 파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자기 치아는 이렇게 우리가 돌을 많이 쪼으면 닳듯이 치아도 닳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물었을 때의 높이가 자꾸 낮아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가 다르니까. 근데 크라운 임플란트 쪽은 닳지 않으면 그 부분만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랬을 때 아까 네. 말씀드린 이가 크라운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러져 나가기도 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네네.
이 음식을 드시는데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고 약간 미끄러지는 음. 듯한 느낌이 있다면 어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네. 본인의 물리는 부분이 어떤 먼저 닿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꼭 검사를 받으시고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다음에 바로 여쭤볼 질문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치아처럼 교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네. 네, 여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임플란트 네. 크라운은 교합이 안 달라지는 거죠. 대신에 그렇죠. 자연 치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교합이 부조화스러운 교합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하셔야 큰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이제 칫솔질, 입솔질, 또 치실을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처음부터 우리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임플란트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무언가 이런 기본적인 예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는 우리 자연 치아를 관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의 박테리아가 고였을 때 반응 정도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양의 박테리아가 고여 있는데 자연 치아는 그냥 잇몸 자체에만 조금 염증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고 하는 어떤 보호 작용이 좀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는 어떤 그런 보호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직학적인 검사를 하면서 염증 조직이 자연 치아 주변에 생겼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두 가지를 본 실험이 있는데요. 우리 치아는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로 이런 콜라겐이라고 하는 섬유 부분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이 피부 조직이 그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뼈 위에 있는 어느 일정 깨끗한 염증 조직이 없는 부위가 있고요. 그 네. 위에 염증 세포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국한이 되어 있죠. 네네. 근데 임플란트 쪽을 보니까 이 염증 세포가 뼈 있는 데까지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네. 이유는 네네. 이제 우리 이 피부나 잇몸 조직의 상피 조직은 이렇게 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염증이 생기면은 좀 더 너슨해져서 염증 세포들이 그 직접적으로 박테리아들과 하고 싸울 수 있도록 좀 네. 세포 간극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고 피부 밑쪽으로요. 근데 이 피부 밑쪽에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 쪽은 뼈 있는 데까지도 거의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염증 조직이 뼈 바로 위에 있는 상방까지도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박테리아가 고여서 똑같은 양의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염증이 분포되는 정도는 임플란트 주변이 훨씬 광범위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좀 많이 심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특히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연 치아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닦으셔야 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경고들, 여러 가지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네,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커스텀화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네. 그러면 임플란트에서 어디에 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고일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주대와 크라운이 만나는 경계선, 그 부위는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더라도요 30마이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100마이크론 정도만 돼도 이 정도면은 잘 맞는 거다. 네. 크라운의 적합도가.
네. 이렇게 여기거든요. 박테리아 사이즈는 5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최대한의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적합을 시키더라도 그 사이의 얼마든지. 틈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위가 좀 잘 닦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준다면 이런 염증이 생기는 부위들을 박테리아 고이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마진이 잇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금방 염증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잇몸 그 보이는 경계선 아닌 그거보다 조금은 상방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는 게 이제 잇몸의 염증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물론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좀 비용 부담이 되지만 이거를 길게 내다봐가지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회비용으로 따지신다면 그렇게 조금 더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손해는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이렇게 10년이나 15년 네. 정도 전에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이 조금씩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좀 관리가 소홀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런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았다든지. 네, 이 네. 부분은 사실은 관리 부분이 조금 더 강하고요. 네. 일단은 빨간 등의 첫 번째는 네. 임플란트 크라운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빨간 등은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염증의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요 두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분은 이 흔들림에 대한 감지 부분 그것이 얼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를 인지를 그렇죠. 못 하셔서 이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오신 환자분 중에 한 분이 한 분이 여러 분이셨는데 네. 오실 때 갑자기 다 같이 오시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부러지시고 아예 중간이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뼈에 소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제 예상에는. 그다음에 그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감지를 못 하셔서 그냥 방치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제거를 했어야 되고 다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없는 단계로 갔습니다. 이분은 뼈가 소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네. 그래서 결국은 틀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등이라는 말이 참 저는 되게 좋은 주제의 말 같은데 이런 어떤 초기에 나타나는 경고와 같은 느낌은 감지를 하시면 아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임플란트 이제 수술을 시작할 때 사실 임플란트도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뭐 회사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바로 저희 치아와 또 몸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저희 인식이 아 그럼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뭐 디자인과 관련돼서 아니면 네. 임플란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브랜드별로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브랜드별은 디자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 다 각 브랜드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아무리 비싼 것 그 임플란트도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또 디자인을 바꾸고 많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비싼 임플란트라고 해서 다 그만큼 가치를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임플란트들은요 아주 특별한 약간 디자인이 특이한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단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이 보철물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다시 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인지, 두 번째는
혹시나 그 사용하는 파트가 이 회사 게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와 호환이 가능한지. 아, 호환이 가능한지. 네. 근데 이제 아주 고가의 그런 임플란트 컴퍼니는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아, 이제 근데 그런 회사가 나중에 망하게 되면 그 큰일 임플란트는 나죠. 그 수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렇군요. 애로를 갖게 되는.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환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다면 음, 이제 각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다음 방송에서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임플란트의 빨간 경고등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시고 임플란트가 조금이라도 동요가 있다든지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붓고 아니면 잇몸이 아프다든지 이가 아프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즉시 치과에 연락하셔서 내원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